티모 베르너는 산호세 역사상 가장 큰 계약으로 MLS에 왔다. 산호세는 그를 새로운 얼굴로 내세웠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격수, 새로운 희망. 하지만 베르너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본 것은 자신의 얼굴이 아니었다. MLS의 순위표였다. 도움 1위, 경기 포스터, 리그 공식 홍보 영상,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한 사람만 있었다. 손흥민. 베르너는 MLS에 와서 새로운 스타가 되려 했다. 그런데 그가 처음 마주한 현실은 너무 불편했다. 이 리그는 이미 손흥민의 것이 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경기를 전 토트넘 동료의 제외로 본다. 손흥민과 베르너, 웃으며 인사하고 유니폼을 교환하고 옛 추억을 떠올리는 장면. 하지만 그것은 너무 얕다. 이번 경기의 진짜 이야기는 우정이 아니다. 그림자다. 베르너는 손흥민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보다 먼저 MLS를 지배해버린 한 사람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금 MLS는 손흥민을 득점왕 후보로 말하지 않는다. 이상하게도 모두가 도움 이야기를 한다. 7개의 도움, 리그 1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다. 7이라는 숫자는 결과일 뿐이다. 문제는 그 7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다. 손흥민은 더 이상 스트라이커처럼 뛰지 않는다. 그는 가장 앞에 서지 않는다. 박스 안에서 기다리지도 않는다. 오히려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온다. 중앙으로 좁혀 들어온다. 때로는 미드필더처럼 공을 받는다. 상대 수비가 손흥민을 따라 한 발 올라오는 순간 등 뒤 공간이 열린다. 그리고 그 순간 부안가가 침투한다.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안으로 파고든다. 사람들은 손흥민이 공을 잡는 장면만 본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손흥민이 공을 잡기 전이다. 손흥민이 한 걸음 내려오는 순간 수비 라인이 흔들린다. 센터백은 따라 나갈지 멈출지 망설인다. 풀백은 안으로 좁혀야 할지 바깥을 지켜야 할지 늦어진다. 그 반박자. 손흥민은 바로 그 반박자를 이용한다.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손흥민은 득점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그는 득점보다 더 큰 것을 선택했다. 경기를 지배하는 것. 만약 손흥민이 계속 골만 노리는 선수였다면 MLS는 훨씬 편했을 것이다. 수비수 2명을 붙이면 된다. 박스 안을 막으면 된다. 하지만 지금의 손흥민은 다르다. 그는 어디에 서 있는지보다 누구를 움직이게 만드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MLS는 지금 손흥민을 막지 못한다. 그들은 아직도 스트라이커를 막는 방식으로 손흥민을 막으려 한다. 하지만 손흥민은 더 이상 끝내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끝내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리고 베르너는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다. 티모 베르너는 손흥민과 함께 뛰어본 몇 안 되는 선수다. 그는 매일 훈련장에서 손흥민을 봤다. 손흥민이 어떤 선수인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그래서 베르너는 알고 있다. 손흥민의 진짜 무서움은 스피드가 아니다. 슈팅도 아니다. 더 무서운 것은 손흥민이 팀 전체를 바꿔버린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늘 손흥민을 빠른 선수로 기억한다. 왼쪽에서 치고 들어오고 수비수를 제치고 골을 넣는 선수. 하지만 지금의 손흥민은 그때보다 훨씬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자기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산호세가 손흥민만 막으려 한다면 경기는 오히려 LAFC에게 더 쉬워진다. 손흥민에게 2명이 붙는 순간 부안가가 자유로워진다. 중앙 미드필더가 손흥민을 따라 올라오는 순간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뒷공간으로 들어간다. 반대로 산호세가 손흥민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손흥민은 직접 공을 잡고 경기의 방향을 바꾼다. 바로 이것이 지금 MLS가 빠진 함정이다. 모두가 손흥민을 막으려 한다. 그런데 손흥민을 막으려는 순간 다른 누군가가 나타난다. 문제는 손흥민이 아니다. 손흥민 때문에 생기는 공간이다. 사람들이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산호세가 이번 경기에서 누구를 막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한다. 손흥민만 지우면 된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틀렸다. 손흥민은 더 이상 지울 수 있는 선수가 아니다. 그는 한 명의 선수가 아니다. 시스템이다. 손흥민은 왼쪽에서 시작하지만 계속 안으로 들어온다. 때로는 중원까지 내려와 공을 받는다. 그러면 상대 수비는 자연스럽게 좁아진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레프시의 양쪽 폭이 살아난다. 부안가는 넓게 벌어진 공간으로 뛰어들고 마르티네스는 수비와 수비 사이를 파고든다. 손흥민은 직접 마지막 슈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경기의 모든 방향이 그가 원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산호세가 손흥민을 따라 움직인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수비 구조를 잃는다. 반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손흥민은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공을 받는다. 그래서 산호세는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리고 베르너는 그 딜레마를 누구보다 잘 안다. 왜냐하면 그는 토트넘에서 바로 그 장면을 수없이 봤기 때문이다. 손흥민 옆에서 뛰던 시절 베르너는 알고 있었다. 손흥민이 골을 넣지 않는 날에도 상대는 무너진다.
손흥민이 조용한 날일수록 사실은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번 경기의 가장 잔인한 부분은 따로 있다. 베르너는 손흥민과 경쟁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는 손흥민이 얼마나 멀리 가버렸는지를 확인하러 오고 있다. 산호세는 이번 경기를 손흥민과 베르너의 맞대결로 홍보하고 있다. 전 토트넘 동료, 같은 유니폼을 입었던 두 선수, 그리고 이제는 서로 다른 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이야기다. 하지만 만약 더 자세히 본다면 이 경기의 균형은 처음부터 맞지 않았다. 베르너는 이제 막 MLS에 왔다. 손흥민은 이미 MLS를 바꿔버렸다. 지금 미국 언론이 손흥민을 말하는 방식은 이상하다. 그들은 손흥민을 단순히 잘하는 선수라고 말하지 않는다. 리그를 바꾼 선수라고 말한다. 득점보다 도움으로 더 큰 화제가 되는 선수. 스스로 골을 넣기보다 다른 사람을 빛나게 만드는 선수.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막기 어려운 선수. 이것이 베르너가 마주한 현실이다. 그는 산호세 최고의 계약으로 왔다. 하지만 팬들은 베르너를 보기 위해 경기장에 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이번에는 누구를 살려낼지를 보기 위해 온다. 손흥민이 또 어떤 공간을 만들지, 또 어떤 수비를 무너뜨릴지를 보기 위해 온다. 결국 베르너는 이 경기의 주인공이 아니다. 그는 증인이다. 사람들은 베르너가 손흥민을 가장 잘 아는 선수라고 말한다. 맞다. 하지만 그래서 더 잔인하다. 베르너는 누구보다 잘 안다. 손흥민이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는지. 손흥민이 더 이상 골 몇 개로 설명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는 것을. 예전에 손흥민은 상대 수비를 뚫는 선수였다. 지금의 손흥민은 상대팀 전체를 흔드는 선수다. 문제는 손흥민이 공을 잡았을 때가 아니다. 문제는 손흥민이 움직였을 때다. 그가 왼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중앙에서 한 발 내려오는 순간, 수비수 한 명이 따라간다. 그리고 그 순간 다른 누군가가 자유로워진다. 손흥민은 상대를 직접 무너뜨리지 않는다. 그는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다. 그래서 MLS는 아직 손흥민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손흥민을 스트라이커처럼 설명한다. 빠른 선수, 골을 넣는 선수. 하지만 그것은 오래전 이야기다. 지금의 손흥민은 경기 전체를 조종한다. 그가 공을 잡지 않아도 상대는 그를 본다. 그가 슈팅하지 않아도 수비는 그를 따라간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경기는 이미 손흥민의 것이 된다. 이번 경기에서 베르너는 아마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경기 시작 전까지는 모두가 손흥민과 베르너를 같은 무대에 올려놓는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는 순간 베르너는 깨닫게 된다. 자신은 손흥민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손흥민이 이미 훨씬 위에 있다는 것을. MLS는 새로운 스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미 새로운 기준이 되어 있었다. 손흥민은 더 이상 선수가 아니다. 시스템이다. 당신은 지금의 손흥민이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까? 골을 넣던 손흥민입니까? 아니면 골을 포기하고 경기 전체를 지배하는 지금의 손흥민입니까?